바로 모델명에 울트라가 적혀 있어요. 1TB의 가격이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2TB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최근에 또 여러가지 소식들이 미친듯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아이폰의 출시 일부터, 그리고 아이폰의 새로운 케이스의 등장 소식까지, 거기에 울트라에 관련된 소식까지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자,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지금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도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죠. 이번 소식은 애플 소식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마크 거만에게서 나온 소식인데요. 이번 애플 이벤트는 9월 12일 또는 9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 애플의 9월 이벤트의 날짜들을 한번 살펴보면 2020년에는 9월 15일, 2021년에는 9월 14일, 2022년에는 9월 7일에 진행을 했어요. 대략적으로 보면 9월 2주차 또는 3주차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에 모두 진행이 되었는데요. 다가오는 9월 12일은 화요일, 9월 13일은 수요일이죠. 이번 소식대로라면 작년보다는 한 주 정도 늦게 이벤트가 개최된다는 거죠.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화요일날 개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월요일은 포함이 안 될까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휴일이 특정 날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공휴일이 보통 매월 몇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9월 둘째 주 월요일이 레이버데이예요. 그러니까 노동절인 거죠. 그렇다 보니 이런 날짜들을 좀 피해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to5 맥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몇몇 이동통신사들이 직원들에게 9월 13일 날 휴가를 내지 말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새로운 제품의 출시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나오는 주요 제품이라고 하면 사실 아이폰 말고는 없겠죠. 그리고 출시일도 보면 애플이 9월 12일 또는 13일에 이벤트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이쯤 개최가 된다고 하면 그로부터 바로 며칠 뒤인 9월 15일에 프리오더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출시일은 일주일 뒤인 9월 22일경이 될 전망이라고 해요. 자, 지금 말씀드린 건 1차 출시국의 일정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여기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된다면 이것과 동일한 일정으로 나오겠죠. 진짜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9월 22일부터 아이폰을 애플 스토어 매장에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한 번도 1차 출시국에 포함된 적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해요. 그래도 이제는 1.5차 출시국? 이 정도는 이제 되잖아요? 최근에 애플 스토어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애플에서 국내 시장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보다 좀 빠른 출시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는 1TB도 아니고 무려 2TB의 용량 옵션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국내 IT 블로거인 란즈크에게서 나온 건데요. 이 블로그에서 굉장히 좀 재미난 소식들이 많이 나온 적이 있죠. 현재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아이폰의 최대 용량은 1TB입니다. 1TB 생각보다 정말 큰 용량이죠. 그래서 이게 모두한테 필요한 그런 용량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이런 용량이 필요한 좀 특수한 그런 직군들이 있어요. 최근 숏폼에서 활약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요새는 좀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이 아이폰 하나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영상도 바로 여기서 업로드를 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솔직히 이게 거의 컴퓨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량이 필요합니다. 이번 2TB 옵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좀 새로운 그런 옵션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2TB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번 프로 라인업부터는 기본 용량이 256GB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256GB, 512GB, 1TB, 2TB 이렇게 총 4가지 옵션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좀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2TB 이 새로운 옵션의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이폰 14 프로 맥스 1TB의 가격이 250만원입니다. 핸드폰 하나에 250만원이에요.
정말 미친 가격이죠. 어쨌든 제가 이 아이폰의 용량별로 가격을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28GB가 올라갈 때마다 15만원씩 늘더라고요. 그러면 2TB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제가 현재 나와 있는 가격 기준으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2TB 기준으로 37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이 정도면 뭐 거의 이제 핸드폰 하나에 400만원이 가깝게 되니까요. 아마 이 가격대로 나온다면 뭐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뭐 절대 구매할 리는 없겠지만 뭐 이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 돈을 내고서라도 구매를 할 만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정말로 370만원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 역대 가장 비싼 스마트폰 기록을 깨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의 베젤에 관한 소식도 하나 나왔는데요. 이 소식 역시 란즈크에게서 나왔습니다. 원래 기존에도 이번 15 프로 라인업의 화면 베젤이 1.5mm 정도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었죠. 이 1.5mm가 굉장히 작은 수치이긴 한데 이게 뭐 우리가 수치를 듣는다고 해서 딱 와닿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 공개된 렌더링 사진을 보면 베젤 두께 차이가 정말 확연하게 보이죠. 14 프로에 비교하면 거의 뭐 베젤이 없다시피 한데 와 진짜 얇습니다. 이 베젤이 작고 크고의 차이가 이제 실제 제품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엄청 크게 와닿거든요. 아마 이번 15 프로는 진짜 몰입감이 좀 지리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파이널 컷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아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마 사용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파이널 컷 꿀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만든 영상 보면 굉장히 막 화려한 효과에 막 현란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제가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모션 VFX인데요. 이걸 이용하면 화려하고 깔끔하고 굉장히 멋진 여러가지 플러그인들을 아주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보이죠? 여기에서 몇 가지만 잘 찾아서 사용하면 여러분들도 좀 더 멋진 영상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템플릿은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미리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설치하면 파이널 컷에서 이 템플릿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들을 좀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MKBHD 이걸 정말 잘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테크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기능이나 스펙 이런 걸 정리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프리셋으로 이미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타이틀로 가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끌어다만 놓으면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문구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 멋진 효과들이 들어가 있죠. 아무튼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보자분들도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영상 편집을 이제는 좀 제법 오랫동안 해가지고 정말 여러가지 플러그인들을 사용해봤어요. 뭐 이 회사에서도 써보고 저 회사에서도 써보고 정말 다양하게 써봤는데 사실 모션 VFX에서 썼던 플러그인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게 좀 뭐랄까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실제로 애플 공식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파이널 컷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편집 마스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또 재밌는 소식인데요. 무려 아이폰 15 울트라의 케이스가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마진부에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물인데요. 아 이제는 트위터가 아니라 X구나. 아무튼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에 케이스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케이스를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모델명에 울트라가 적혀 있어요. 일단 매년 나오는 애플 정품 가죽 케이스로 보이기는 한데요. 이게 실제 제품은 아니고 정교하게 카피한 레플리카라고 합니다. 이 케이스 이미지를 보고 울트라가 나온다고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레플리카니까 울트라가 나온다 이렇게 확정까지는 지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허무맹랑한 소식은 아닌 게 이 사람이 작년에 아이폰 14 플러스에 이름을 맞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울트라 네이밍은 좀 뒤로 하고 이 케이스 디테일들도 좀 살펴볼게요. 이 케이스를 보면 한 가지의 확실한 변화가 보이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기존 음소거 스위치가 있던 부분을 보면 원래라면 여기에 이제 구멍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뚫려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프로 라인업에 들어간다고 하는 액션 버튼으로 보이는데 마진부가 올린 다른 케이스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건 뱅크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케이스인데요. 역시 확인을 해보면 액션 버튼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처리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여러가지 케이스에서 동일한 버튼이 있는 것도 그렇고 최근 iOS 17 소스 코드에서 액션 버튼 기능들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런 걸 좀 종합해 본다면 아마 이번 15 프로와 프로 맥스 또는 울트라에는 이 액션 버튼이 거의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나 싶긴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엄청 다양한 여러가지 애플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15이 나올 때가 돼가니까 이제 소식들이 막 쏟아져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또 빠르게 업데이트를 또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